오늘 좀 힘드셨을 텐데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느라 제가 오늘 게시판에 이 채팅창도 좀 꾸준히 봤습니다. 숫자가 1350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시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많이 좀 들어본 숫자다 싶으실 겁니다. 김정수 전문가가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면 이라면서 2350선까지 열어대야 된다. 이때는 기회의 타이밍이 될 것이다. 여러분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숫자가 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일단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활용할지 벌써부터 김정수 전문가가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마감의 정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먼저 알려주세요. 반도체가 가장 중요. 느낌표. 네. 반도체가 유동성을 끌어올 때는 산업 중심 기업은 포트에 꼭 있어야 한다.입니다. 네. 시장이 하락할 때 일단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기는 한데 이런 과정에서도 반도체가 1번 타자 그리고 또 이 배터리 쪽에서는 선별적으로 핵심주 쪽으로만 보자라는 게 그동안의 이 전략의 핵심이었죠. 오늘도 한마디에 반도체가 가장 중요라고 이 시작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의 하락을 좀 어떻게 보셨을지 그리고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방점을 두신 이유도 알려주시죠. 그냥 제목 그대로예요. 이 제목 그대로.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서로 치고받다가 점점 이 무게의 추가 반도체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 자금이 빠지면서 낙폭주 쪽으로 그동안 좀 이동을 했는데 한 현대차, 자동차 정도? 요 정도만 좀 의미가 있고 나머지 사실상 잠깐 자금 들어왔었던 주식들은 도로 아미타불 되지 않았나. 그럼 결국 남아있는 거는 배터리에서 빠진 자금들이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 정도 좀 들어온 거고, 오늘은 뭐 삼바 정도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 유한양행하고. 그리고 그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가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시장이 2668에서 2400대까지 260포인트를 날려버렸잖아요. 엄청난 급락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시장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냐면, 나 반도체에서 돈 빼기 싫어. 중심주는. 빼더라도 다른 쪽에서 먼저 뺄래. 이거예요. 이거고, 그리고 지금 2405까지 빠졌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공포지수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2600대부터 저는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었던 것들은 우리가 이미 일이 터진 다음에 그걸 수습하면 너무 어렵고요. 그렇게 될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죠. 우리가 상승과 하락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다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8월 초나 7월 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터리 매도, 그 다음에 그 반도체 관련되어서 소부장도 매도 의견 좀 드렸다가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했었던 게 2350 중심주가 무너지면 이때까지 열어놔라. 그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제일 실적 확실한 애들이 한 5마리 정도 있으니까 얘네들만 3번에 나눠서 매수하자. 이런 전략 제시해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비중심주는 중심주가 한 5% 빠지면 20%, 30%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첨보 여러분 저 좀 또 깼고요. 그 다음에 LNF 지금 반토막 났고, 우리가 에코프로나 그 다음에 제이오 나노 신소재, 우리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던 주식들의 한번 하락폭을 보십시오. 우리가 2주 전에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사실상 포스코홀딩스는 그냥 뭐 한 51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 67,500원, 현대차는 그냥 뭐 제자리. 그 사실상 밖에 있는 주식들 쪽에서 돈을 계속 회수한 거기 때문에 머니들이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현재 시장에서. 살고 싶으면 중심주에 붙어. 이거고요.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2600 이상에서 돈 안 될 것 같아. 대한민국, 코리아, 니들 현재 사업 환경을 봤더니 2600에서 별로 먹을 게 없네. 돈 빼야 되겠어. 이거예요. 근데 2600 요 구간 동안에 2600 요 구간 동안에 작년도부터 시장이 2100에서 올라왔었잖아요. 2600까지. 그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빚내서 투자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600에서 투자 주체들이 그냥 결정한 거예요. 야, 돈 안 되겠다, 2600에서 대한민국 니들 나라는. 그러니까 돈 빼야 되겠다 이거예요. 돈 뺄 때 어디부터 뺄래? 만만한 애들부터 빼겠다 이겁니다. 비중심주.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누가? 돈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 2년물이나 10년물, 그 다음에 테슬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동차 관련된 인도량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요인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 2,400대까지 이제 떨어지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일 요인이 아니라, 그냥 되게 당연한 일이 나타난 거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되게 당연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반도체가 중심에서 나갈 생각이 없구나.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2,350 이하로 이제 시장을 더 붕괴시키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가 교체가 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몸값을 계산해야죠. 손흥민 선수의 적정 몸값은 얼마냐? 손흥민 선수의.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적정 몸값이 얼마냐?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적정 몸값을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적정 몸값을 좀 계산을 하려면 이거는 시장이 우리에게 그동안 평가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자리까지 온 거냐면 2380과 2400 요 언저리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가 한 2350 요 언저리까지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2015년도 때 밸류에서 시장은 잠깐 멈췄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2015년도 요때 밸류에서 시장은 잠깐 멈춘 거예요. 여기서 더 하락하고 싶은데 야 일단 멈춰. 일단 멈춰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2015년도 밸류, 요때 밸류에서 잠깐 너희들 멈춰봐. 대한민국 코리아. 이거예요. 그럼 2015년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에. 요때 2014년도 7월 달에 셰일가스 혁명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3대 품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에너지, 화학, 석유화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동차 부품. 세 번째가 반도체. 이 3대 수출 품목 가운데 에너지가 완전히 구조적으로 망가졌었다고. 조선주부터 시작해서 건설 이런 게 못 살았어요. 태양광이. 이건 구조적으로 망가진 거예요. 셰일가스 혁명 때문에. 그죠? 요 밸류에서 일단 딱 멈춘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3대 수출 품목 뭡니까?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가 배터리. 세 번째가 뭐예요? 자동차죠? 이 3대 축 가운데서 뭔가 하나 지금 무너진 게 있냐 보라 이거예요. 아니 무너진 건 없죠. 과잉 유동성 정도만 회수한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2300 붕괴가 돼가지고 여기서 시장이 더 괴롭히면 웃으세요. 오케이. 잘됐다. 나 반도체 중심주보다 먼저 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얘네들이 이격 좁히면 제 강한 애들 쪽으로 비중 더 늘려야지. 비중심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대 항목 뽑은 거 보고 사든지 안 오면 매수 자금이 안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2350 여기서 투매 나오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VI 발동 걸린 애들 20% 막 15% 폭락 나왔을 때 그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소부장 추가하더라도. 아시겠죠? 그 다음 배터리는 중심주만 살아날 수 있다. 중심주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중심주로 세 마리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2350까지 시장 더 괴롭혀 얘네들은 계속 분할매수 해야 돼요. 전체 포트 비중에서 반도체하고 배터리 중립주만 여러분이 잘 유지해 주시면 돼요. 대신 같이 경계하세요. 배터리에서 이 정도까지 자금이 빠지면 새로운 주도주의 출현이 나올 수 있어요. 배터리 자금을 가져간 게 자동차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바이오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징후가 어디서 나오냐면 동조화가 나옵니다. 만약에 배터리 쪽에 자금을 빼앗겠다. 그럼 현대차만 올라가지 않고 시장이 폭락하는데 현대나 기아차가 같이 급등이 나오거나 시장은 하락하는데 갑자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기업이 돌발 호재가 나와서 같이 자금을 땡겨버려요. 이러면 주도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하락하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주들 그냥 잘 사는 거예요. 폭락이 나오면 2350에서 비중심 사는 거고 만약에 반도체가 끄는 시장이 아니라면 이건 가짜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매매로 끝내셔야 돼. 그리고 나서 만약에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동조화 흐름이 나올 거다. 그쪽 섹터가 시장이 약하더라도. 그거 보고 나서 그 다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반도체가 유동성을 끌고 올 때가 진짜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단기 반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수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었을 때 산업 중심에 가지고 있는 기업을 포트를 구성을 해놔야 된다. 요거에 집중하셔라. 이게 생산적인 일이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조금 더 나은 장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운 장이지만은 또 앞으로가 조금 더 비전이 있는 종목에 포트 비중을 늘려놓는다면은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소외되지 않고 가장 그 선두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6시간 30분은 참 길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남은 시간 조금은 또 체력 보충하시고 또 에너지 충전하셔서 내일 장도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이 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조금 더 고민해서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바로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놓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